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변화율 관련된 거. 별건 없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용은 아니고 그냥 내신에 한두 문제 나오면 가볍게 미분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별건 없습니다. 네, 쉽습니다. 쉬운데 문제를 한번 직접 같이 풀어볼게요. 뭐 델타 T 이런 거를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봅시다. 네. 149쪽인데 일단 요 필수 35번은 별표 하나만 칠까요? 얘가 되게 잘 나와요. 얘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되게 잘 나와서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로등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땅이고요. 이게 지면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고 이 가로등의 길이가 3m래요. 그렇대요. 가로등은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지원이가 이 가로등으로부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빛이 이렇게 쏴갖고 그림자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원이가 걸어오다가 여기쯤에 멈췄다고 쳐봅시다. 참고로 지원의 키가 1.5m, 150cm래요. 1.5. 그럼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쏘겠죠. 빛을 이렇게 쏩니다. 빛을 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 딱 꽂혔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게 가로등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림자 보이시죠?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세팅이 됐습니다. 근데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볼 건데 일단 제가 요거를 쓸 때 닮음을 하나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닮음. 이건 좀 풀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봐봐. 첫 번째 상황 이거야. 지원이가 이렇게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대. 매초 2m의 속도를 일정하게 걸어간대. 그러면 이 길이가 1초 지나면 얼마야? 2야. 이 길이가 2초 지나면 얼마야? 4야. 매초 2m의 속도를 일정하게 걸어간다며. 3초 지나면 6이야. t초 지나면 얼마야? 2t야. 됐지? 이제 여기에서 이 길이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하나만 치자. 잘 봐봐. 이 보조선이 되게 핵심이야. 이걸 치면 계산이 편해져. 보조선 하나 쳤어. 이 길이 얼마야? 2t야. 됐지? 똑같이 2t야. 그 다음에 잘 봐. 이 길이 얼마야? 1.5야. 왜요? 얘가 1.5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이게 닮음인데 얘는 지금 공교롭게 합동이 돼버렸네. 이 둘이 합동이야. 1.5 대 1.5니까 합동이야. 그 소리는 얘도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2t라는 소리야. 됐니? 됐지? 요 보조선 하나 치시고 요거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닮음 쓰시면 돼. 여기 일단 정리해놔봐. 되시겠죠? 해보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애들 조금 상황은 보면서 외울게요.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지원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그냥 A라고 주고요. 여기를 B라고 주고요. 여기를 C라고 줬을 때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3분의 AC의 길이를 미분하시면 돼요. 이 미분한다예요. 지원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3분 BC의 길이를 미분하시면 돼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여기거든요. 여기 속도를 보겠다는 소리는 이거 전체를 미분하시면 되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말 그대로 그림자 길이가 이만큼이잖아요. 이걸 미분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너한테 여기에서 참고로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그 찰나의 순간의 변화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도 다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가 아니고.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얘 해봤더니 지원이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AC의 길이가 뭐로 표현됐죠? 4t. 4t 미분한 뭐예요? 4예요. 그냥. 4.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2t죠. 2t 미분하면 뭐예요? 2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4고 2번은 답이 2예요. 괜찮나요? 외우세요. 풀이 과정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자, 밑에 그 299번 한번 해보세요. 299번. 299번 한번 해보셔라. 풀리시나요? 그 밑에 299번. 해볼게.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푸시면 돼. 자, 봐봐. 일직선으로 매초 1.8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겠대. 그럼 일단 이거 한번 표현을 해놓자. 매초 1.8m의 속도를 일정하게 걸어가겠다는 소리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다? 1.8t다. 괜찮니? 자, 여기서 제가 보조선 하나 찍게요. 땅 쳐봤습니다. 이 길이 또한 뭐 1.8t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4입니다. 괜찮죠? 이게 1.6이니까요. 그럼 이제 닮음 쓰시면 돼요. 닮음을 한번 써보면 요 길이 이제 갖다 표현하실게요. 얘랑 얘랑 닮음이죠. 닮음. 그럼 내가 요걸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잡아볼게. 그럼 그냥 쓰면 돼. 근데 이거 그냥 닮음이 몇 대 몇이야? 2.4 대 1.6이지. 2.4 대 1.6은 몇 대 몇이야? 3대 2거든. 3대 2니까 1.8t 여기 1.2t 되겠니? 너무 빨랐니? 천천히 써볼게. 높이 대 높이는 밑변 대 밑변 이렇게 쓴 거야. 2.4 대 1.6이 3대 2잖니. 3대 2. 그럼 x 얼마나 1.2t 나오면 되잖니. 헷갈리면 이거 다 써보시든가. 이렇게 해보고 써보시면 x 이퀄 1.2t가 나와. 그럼 끝났네. 이것도 한번 느낌으로 외우긴 하자. 느낌을 한번 갖고 와보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이 여기잖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지금 얘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그림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럼 이 전체를 미분하면 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럼 얼마나? 3이야. 3t 미분하면 3이야. 시각 t에 돼. 그냥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뭐? 그림자 요것만 그림자잖아. 요것만 미분하면 돼. 얼마? 1.2. 됐지? 닮음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되겠어? 편하게 그냥 계산하세요. 네. 굳이 거기에 답지에 x 해놓고 x만 t 해놨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 빨라요, 계산이. 답지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빨라요, 이게. 더 편하니까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150쪽 볼게요. 여기는요, 위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문제의 사항이 주어질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 뭐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문제가 세팅이 되면 1번 이게 시각 t예요. 시각 t에 관한 식 세우기 이것만 하시면 돼요.
2번 하시고 써놓으세요. 미분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시각 t에 관한 식 세우시고 미분하고 대입한다가 끝입니다. 써놓으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혹시 물수제비라고 해본 적 있니? 내과 같은 데 가면 돌멩이 이렇게 하고 스핀머에서 딱 던지면 통통통통 이렇게 튀는 약간 그거거든 지금? 아니면 뭐 물수제비가 아니라고 해도 거기다 돌멩이를 딱 던지면 얘가 물이 빵빵 이렇게 퍼지잖아. 그 상황이야. 동심원에 파문이 있다가.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대.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겨 있는 거야. 생긴 거야. 얘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나 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나겠대요. 그럼 봐봐.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할게.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난다는 소리는 1초 지나면 20. 단위는 안 쓸게. 센티미터는 2초 지나면 40. 3초 지나면 60. t초 지나면 뭐 20t. 괜찮아? 별거 아니지? 그럼 내가 이 넓이를 한번 표현해보면 얘들아 이 넓이가 파이 r 제곱 아니야? 넓이 파이 r 제곱.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바뀌어 400파이 t 제곱이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넓이야. 시각 t가 t일 때의 넓이야. 그럼 f1이면 t 이고 1일 때 넓이 400파이라고. 20초니까 2일 때는 뭐야? 1600파이라고. 40이니까 얘가. 근데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를 구해봐 라고 줬어. 그럼 미분하시고 미분했더니 얼마나? 800파이 t. 그 다음에 뭐 대입하자? 3 대입하면 돼. 안 어렵잖아. 뭐가 어려워 이게. 3 대입해. 그럼 f'3 구하시면 돼. f'3 얼마 나오셔? 2400파이 나오신다. 뭐 단위는 그냥 뭐 저거 굳이 쓰진 않을게. 되겠죠? 해보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아서요. 필수 37번 별로 달릴 게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혹시나 이거 까먹었을까봐 혹시나 하나 써놓자 얘들아. 우리 이건 알고 있자. 9의 부피 공식 알고 있지?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야. 9의 건널비도 공식 알고 있지? 4 파이 r 제곱이야. 그냥 외우자. 이거 뭐 증명은 구분 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걸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자. 중학교 때도 저거 외웠을 거야 아마. 혹시나 저 공식을 까먹어갖고 헷갈려서 틀리면 너무 슬프니까 외워 그냥. 9라는 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당구, 탁구 들어봤지? 공이야 공. 풍선 뭐 이런 거. 똑같아. 잘 봐봐. 풍선은 구 모양을 유지한다라고 줬어. 그럼 내가 이번엔 좀 이체감 있게 구를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게 뭐야 지금? 구인 거야. 이게 구야. 괜찮지? 요런 구가 하나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처음 반지름의 길이가 2였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막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늘어나겠대. 그럼 생각해보자. 반지름의 길이 표현할 건데 이게 1초 지나면 3이지. 2 플러스 1. 기본값 2는 있으니까 2초 지나면 4지. 2 플러스 2. t초 지나면 뭐야? 2 더하기 t겠지. 괜찮니? 됐지? 근데 너한테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끊어보면 이게 t 이꼴 얼마일 때? 4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해. 이 소리네. t 이꼴 4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그럼 난 이 9의 부피 구하면 되잖아. 9의 부피 얘기해보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지? 이게 9의 부피고 그냥 vt라고 안 할게. 그냥 다 ft를 할게. ft가 이거야. f'4 구하면 돼. 끝이야 이게. 참고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야. 다시 이게 내가 계속 바람을 공기를 넣고 있으면 얘가 풍선이 계속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t가 4인 그 찰나의 순간 있지. 그 순간의 변화율 얘기해봐 이 소리야.
그럼 해보면 F'4 구하시면 돼. F't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배웠잖아? 이거 전개하고 미분하지 않아? 합성함수 미분법 쓰자. 다시 합성함수 미분법 쓴다.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이거 어떻게 한다? 괄호 세제곱 미분하 뭐야? 3괄호 제곱이야. 그래 놓고 끝내지 말자. 괄호나 알맹이 t 플러스 2였고 이거 다시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F'T야. 별거 없지. 식만 한번 정리했더니 3, 3 나오고 여기 뭐나? 4파이 곱하기 t 플러스 2제곱. F' 얼마? 4니까 4 놓고 계산하시면 돼. 별거 아니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너한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뭐 이거 미분하고 대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시각 t에 관한 식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렵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울 건 없습니다. 되시겠죠? 이것도 가볍게 그 밑에 300번 한번 해보세요. 300번. 풀어보세요. 300번. 자, 봐봐. 해볼게. 가로의 길이가 9, 세로의 길이가 4라고 줬는데 어렵지 않아? 가로의 길이는 매초 0.2씩 늘어나는데 그럼 9 기준으로 0.2t 더해주면 되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0.3t씩 늘어나는데 4 기준으로 0.3t씩 더해주면 되겠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이둘이 뭐 할 때 같을 때라는 소리야. 해보면 얘가 t값이 얼마 나오니? 50 나오니? 50 맞니? 아닌 것 같은데 0.1t가 5 50 맞는데 t가 50 맞죠? 50 t값이 50이에요. 이거 계산해보시면 돼. 너랑 너가 같아지는 순간 정사각형이 된다는 소리 가로 세로 같을 때 근데 넓이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ft 구하시고 계산이 좀 귀찮겠네요. 이렇게 쓸게요. 5분의 1t 곱하기 4 플러스 뭐 미분해서 50 대입하면 된다. 아, 계산하기 싫은데. 그럼 열심히 하셨죠? 어쩔 수가 없어. 전개하고 그냥 화이팅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기 저도 하기 싫어요. 네. 곤미분보다는 전개하시고요. 화이팅 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계산 네가 열심히 해주세요. 해보면 90파이 잠깐만 이거 몇 번이에요? 9.5가 나온대요. 9.5. 9.5.
하시면 되겠다. 되시겠죠? 뒤에 넘어가서 우리 여기 152쪽에 실력업 두어 개 한번 해보고 RPM 한번 가봅시다. 310번 한번 풀어보세요. 310번 풀어보셔라.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해보십시오. 푸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요, 상황 자체가 좀 어려워요.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물을 차곡차곡 넣으면 이게 조금씩 올라오겠죠. 올라올 텐데 이걸 앞에서 바라보면 원처럼 보일 거예요. 이 반구가 이렇게 반원으로 보이실 거거든요. 반원을 세트해 놓고 볼게요. 중심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수면의 높이가 매분 1씩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반지름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요. 지금 수면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수면. 이게 지금 수면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면인데 지금 이게 매분 1씩 올라간다는 소리가 얘들아 지금 요 길이가 지금 t란 소리인 거 납득돼? 근데 지금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줬거든. 그럼 생각해봐. 이 길이가 t면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5마 t야. 괜찮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봐봐. 어쨌든지 간에 이 9라는 것도 앞에서 보면 이게 원처럼 보일 거라서 이 길이 얼마나? 5야.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수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지. 이만큼이 뭐야 얘들아? 이걸 내가 R이라고 잡아볼게.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했더니 루트 해놓고 뭐가 나와? 5제곱 빼기 5마 t제곱이 나와. 됐어? 이게 수면의 반지름이야. 다시 지금 내가 표현한 게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여기에서 이 반지름 있지? 이 반지름이 얘라고 지금. 괜찮아?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선생님 근데 이거 미분을 못하잖아요. 루트 있는 거 못... 맞아. 그래서 2분의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이 수면이 뭐야? 지금 원 모양이라고 지금. 얘들아 9는 어떻게 잘라도 다 원이야. 너 수박 먹어봤잖아. 수박. 사과 같은 거 사과는 완전 9는 아니지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 자르면 단면이 다 원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잖아. 수박 같은 거 잘라보면. 어쨌든 얘가 지금 원이라고 원 모양이라서 이 수면의 넓이라는 건 파이 r 제곱이야.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곱하기 25 빼기 5마 t 제곱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뭔 거야? ft인 거야. 괜찮니? f'이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나머지 미분하고 계산하는 건 네가 해. 지금 이게 넓이의 변화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넓이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괜찮지? 요 비슷한 느낌으로 311번도 한번 해봐. 311번.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311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쵸. 제 기준일 수는 있지만, 아니요. 진짜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원뿔 모양도요. 앞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삼각형으로. 근데 지금 현재 너한테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는 세팅이 돼 있어요. 잡아서 이 길이가 얼마? 6. 이 길이 얼마? 24. 그쵸.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에다가 또 이제 깔때기에다 물을 넣으면 이게 점점 차고 올라오나 봐요.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오겠대요. 그럼 이번에는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온다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길이가 2t인 거죠. 괜찮니? 2t. 그때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이 뭐냐면 t = 4인 순간. t = 4일 때입니다. 그때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2t면 보세요. 이렇게 라인 하나 쳐볼게요. 이게 이제 수면입니다. 이거 얼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보이셔야 돼요. 1대 4입니다, 여러분. 4대 1입니다. 4대 1이라서 그럼 요 길이 뭐라 표현되죠? 2분의 1t. 괜찮니? 됐지? 1대 4라서 곱하기 4분의 1 하면 돼. 그랬더니 우리 원뿔의 부피라는 건 이 부피가 지금 표현된 거야, 얘들아. 요 길이가 지금 얼마? 2분의 1t. 요 길이가 지금 얼마? 2t라고 표현된 거야.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모르면 뿔의 부피는 3분의 1로 출발해.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됐어?
여기 이제 부피고 요걸 이제 뭐라고 잡아주시고 FT라 잡아주시고 계산은 네가 열심히 하시면 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2분의 1 t제곱 곱해주면 요게 4분의 1 t제곱 나와. 거기다 2t까지 곱해주면 2분의 1 t 세제곱 그랬더니 6분의 1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나와. 미분하고 4 대입하면 돼요. 그냥 할 수 있죠? 미분하고 4 대입하시면 되는 거라서 f't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2분의 1 파이 t 제곱에 4 갖다 넣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8파이 나오네요. k값 8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푸실 수 있는 거니까 풀어보시고 308번 한번 해볼까요? 308번 308번 위에 또 한번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해보자 얘들아. 이게 상황을 조금 이해는 하셔야 돼.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잘 봐봐. 직선도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 운전자가 있었나 봐. 쭉 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요 순간이 뭐냐면 자동차 여기 있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보자. 여기쯤에 뭔가 정지선이 있었나 봐. 이 간격이 지금 얼마라고? 90m래. 야, 눈이 진짜 좋다. 90m 앞에 정지선을 발견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90m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봐? 그 선을 어떻게 봐? 뭐, 초능력자인데요, 거의? 어쨌든 90m 앞에 정지선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이 정지선으로부터 90m 거리에 있을 때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이제 밟기 시작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t초 동안 달리 거리를 xm를 하겠대요. 그때 요거 성립하겠대요. 그럼 여기를 지금 원점이라고 치면 이게 위치거든요. 자동차의 위치. 여기부터 출발하고 여기부터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차가 막 이렇게 앞으로 가요. 위치가 저렇게 돼요.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의 최소값 구해봐라고 줬어. 그럼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9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아니 정지선까지가 90이라고 지금 간격이. 얘가 70m 가고 멈추면 상관없지. 60m 가고 멈춰도 상관없지. 근데 100m 가고 멈추겠다는 소리는 지금 정지선 넘어간 거잖아. 이해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9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봐봐.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렸다며. t초 동안 달렸다 해서 t초 동안 달렸다 해서 t값 어떻게 구하는데 물어보면 이때까지 달린 거지. 속도가 0일 때까지 달려간 거 아니야? 누구 이해가 지금 상황이? 아니,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처음에 가다가 쭉 왔어. 오다가 브레이크를 멈춘 거 아니야, 여기서 다. 속도가 0일 때까지 달려간 거야. 근데 그 달려간 거리가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네. 풀어보자. 속도가 0일 때까지 달려간 거에 저거 미분 한번 할게. VT가 36-2AT가 나와. 이게 0이 되려면 잘 봐. 2AT가 36이라서 이때 T가 A분의 18이야. T가 A분의 18일 때 이 자동차가 끼익 하고 멈춘 거야. 돼? T가 A분의 18일 때 자동차가 끼익 하고 멈춘 거야.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이때 자동차의 위치가 XA분의 18이라 쓸게. 이게 뭐야? 멈췄을 때의 위치야. 멈췄을 때 그 위치가 뭐보다? 9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된다고. 한 번은 흐름은 이해는 하셔야 돼.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90보다 작거나 같다고. 멈출 때까지, 이게 멈출 때까지야? 속도가 0일 때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게 정지선으로부터의 간격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된다고. 됐니? 요거 이제 계산은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 돼요. 해보시면 A분의 18을 갖다 넣으면 XA분의 18이 이렇게 돼요. 36 곱하기 A분의 18 빼기 A 곱하기 A제곱분의 18 곱하기 1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보다? 90보다 작거나 같으시래요. 천천히 계산 한 번만 해보시면 A제곱 한 번 약분되고요. 18로 한번 약분할게요. 18로 한번 약분했더니 툭툭툭 여기 5만 남습니다. 결과죠 이게. A분의 36 빼기 A분의 18이니까 A분의 18이고 이렇게 돼서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A는 뭐보다? 양수의 최소값 5분의 18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됐지? 그 밑에 309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309번 풀어보세요. 정리하시고 309번 한번 풀어보셔라.
해봅시다. 점피의 운동 방향이 한 번도 바뀌지 않도록. 이건 이제 사실상 3차 함수 문제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속도 함수 있죠? VT의 부호가 바뀌지 않도록이랑 같은 말이에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업 앤 다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VT 한번 그려봅시다. VT를 구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요?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요. 저 위치 함수를 미분해 준 게 VT죠. VT를 찾았더니 VT가 이렇게 나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쵸? VT의 부호가 안 바뀌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 예시 VT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가능하죠? 속도의 부호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가능하죠? 두 번째 예시 VT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안 되죠, 이거는? 됐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판별식을 써도 될까요? 안 돼요. 판별식 쓰시면 큰일 나요. 얘는 결과적으로 판별식을 써도 되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요. 왜 판별식을 쓰면 안 되냐면 VT 관상 T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만 보는 거야? 일부분만 보는 거야, 얘들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야. 백투더퓨처 불가능하다니까? 여기만 본다니까? 이쪽은 상관없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얘는 대칭축이 양수라서 이런 상황이 못 나오는데 이게 대칭축이 음수면 또 상황이 바뀐단 말이야. 잘 봐봐. T축 나오에 VT축이라고 쳐봐. 이 그래프가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에이 선생님 VT가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었잖아요. V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만 보면 된다니까. 그럼 이건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 2차 방정식에서 네가 판별식을 쓰고 싶어. 판별식을 쓰고 싶으면 앞으로도 써. 당연히 쓰는데 반드시 이걸 확인해. 판별식은 뭐에서만 따지는 거야? 모든 실수 x에서만 따지는 거야. 지금 이게 모든 실수, 여기에 요 t가 x 같은 거거든. 이게 모든 실수 t야? 아니 양수 t이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이 문제는 되던데요. 이 문제는 된다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안 된다니까.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별식 쓰지 않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최소값으로 푸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거든 얘들아. 잘 봐봐. 이걸 풀어야 돼 결과적으로. VT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돼. 부호가 한 번도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저런 3차, 4차 부등식 풀 때 다 뭘로 풀었지? 그래프 그리고 누구 기준? 최대값, 최소값 기준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 3차, 4차는 판별식이 없거든? 근데 2차만 판별식이 있는 거야. 2차만 쉬우니까 허접하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 거냐면 최소값 기준으로 풀 거야. 최소값 기준으로 푸는데 여기서 최소값이 뭐냐면 대칭축이야. 대칭축 얼마 나오지? 3분의 4야. 아 미안 3분의 8이야. 괜찮니? 6t마 16은 0 풀든가? 미분해 6t마 16은 0. 그럼 3분의 8 있잖아. 그럼 난 결과적으로 얘만 풀면 되는 거야. v 3분의 8이 0보다 뭐 하시면 돼? 크거나 같으시면 돼.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애들 당연히 더 위에 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호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걸 풀면 돼. v 3분의 8 뭐예요? 해보면 3 곱하기 9분의 64니까 3분의 64 빼기 3분의 128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3분의 6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 20입니다. 되시겠어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게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기억하세요. 판별식 쓰고 싶으면 언제만 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만 쓰는 거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판별식 쓰시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 쓰시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이것도 정리해 줄게, 상황을 따로. 알겠지? 일단은 쓰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더 보도록 합시다. 책은 여기 앞에